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직타로원입니다. 자, 78장 타로 카드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로 카드의 구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는 무극이라고 하잖아요. 극이 없었다. 이 무극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겼어요? 태극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극이 생긴 거죠. 어, 무극에서 극이 생긴 거죠. 빅뱅이 일어나면서 극이 생긴 거예요. 그 극이 음양이에요. 그죠? 음과 양, 음과 양이 생겼어요. 그죠? 빅뱅에 의해서. 그래서 음과 양이 생기고 난 다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와 달이잖아요. 해와 달이 생겼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학, 사주,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동양에서는 우리 사주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서양에서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타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이 사주의 처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사주를 공부 쭉 하다 보니까 자, 무극이 있었다. 아무것도 그게 없었던 상태에서 자, 빅뱅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음양이 생겼다. 그게 해와 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태초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한의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의학은 우리 음양오행 얘기하시잖아요. 음양오행. 자, 음양은 이 음양이에요. 그죠? 음양은 이 음양이고 오행은 뭡니까? 목, 화, 토, 금, 수예요. 목, 화, 토, 금, 수. 이게 5가지 근원이란 얘기예요. 5가지 근원. 이 근원은 어디에서 왔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 기운이 상호작용한다 그래요. 상호작용. 자, 이 작용을 한다는데 이 목화토금수가 음, 그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주가 팔자다. 8글자다. 근데 연, 월, 일, 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주예요. 주. 근데 내가 타고난 게 일주다. 그래서 사주.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주고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 해서 사주 팔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의학에서 이거 오행은 뭐냐? 이게 목화토금수인데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오행으로 이루어졌더라. 그게 뭐냐? 목화토금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한의학에서 왔냐? 처음에는 한의학에서 왔었어요. 근데 이 목화토금수가 오근원이다. 이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대양, 육대주. 그리고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대양 육대주 이게 오장육부 같잖아요. 몸이 70%가 수분인데 우리 지구의 바다가 70%예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렇다고요. 어? 놀랍네.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모카토금수까지 우리는 5가지잖아요. 근데 타로에서는 요거는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 이렇게 되게 심오하네. 이까지만 공부를 했어요. 그랬다가 또 이제 사주로 넘어갔는데 저 사주 아니고 타로로 넘어갔는데 타로에는 이렇게 우리 여기서 목화토금수 이거 목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다는데 토가 노란색이고 여기 목은 초록색이고 여기가 붉은색이고 노란색이고 여기가 금이 흰색이고 이게 검은색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주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타로에는 또 뭐가 있냐? 이게 있죠. 사원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없는 게 뭐냐면 토가 없는 거예요. 토가 원소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없다. 그래서 타로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네 가지가 사원소가 있는데 네 가지는 있다. 그러나 이 하나 없는 이 원소, 그러니까 이 토의 원소, 이거를 찾아 나서는 것, 찾아 떠나는 여행, 떠나는 여행, 이것이 뭐다? 타로가 찾는 뭐 의미, 목적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인 거는 안다는 거지. 아는데 어쨌든 원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원소로 가지고 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 제가 8번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죠. 이 8번 무한대 이 8을 옆으로 누이면 무한대가 된다고 한 거. 그리고 그 8번이 대단한 그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면의 힘을 다스릴 줄 아는 여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 여자가 바로 오원소라는 거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사자를 잘 다루면 오원소가 되는 거고 못 다루면 내가 이 오원소와 여기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오원소를 갖고 있으면 일단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어,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서 뭘 깨달았냐. 자, 무극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음양이 생겼단 말이죠. 그 음양이 생겼을 때 해와 달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때는 그때 이 빅뱅이 생김으로 해서 뭔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서양이든 동양이든 한의학을 비롯해서 시작을 했든 이게 발달이 돼서 사주로 변했든 서양에서 타로가 시작되었든 이게 다 뭐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음. 그게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미가 같아지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헛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노자라는 분이 자연에서 모든 명언을 다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자라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사실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매직 타로 은이라는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책을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었을 때 제가 그 표지 그 삶의 이제 인생의 스킬이라면서 제가 리더십을 이걸 하는데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노자 사상에 나오는 그 책은담이라는 그 책 안에 이제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명언을 사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 내용 중에서 적어도 이분이 자연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자연에서 모든 이 깨달음을 자연에서 얻은 거예요. 자연에서 이 얻었던 이 깨달음을 나도 알아야 되겠고 내가 이 알았던 이 지식이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겠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잘난 척하면서 알려주기에도 너무 민망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노자
명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사실 그 명언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내가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편하다라고 하면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사실은 이게 어렵죠. 너무 쉬운 말인데 어렵죠. 이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공을 세운 뒤에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길이요. 사람의 도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을 세운 뒤에 물러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뭔가를 잡았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물러설 자리, 그 말은 내가 후세에게 물려주고 그 제자를 키우고 나의 후세를 키우고 내 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나의 장인 기술, 나의 이 스킬을 알려주고 누군가에게 전수해주고 간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물림, 꼭 나의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거를 대물림 해주고 간다는 것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공을 세우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책을 낸다, 이런 게 내가 많은 인기를 얻고 내가 그 출판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 스킬, 다른 사람들이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함축해서 넣어두고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짧은 시간에 그걸 터득하고 익히고 해서 더 많은 어, 양의 그런 스킬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많이 깊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삶의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자연에서 얻은 거잖아요. 보세요. 물은 만물의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흘러간다. 그래서 물처럼 거스름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사람이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와, 이렇게 했거든요.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하게 살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점에 가서 우리가 봐도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자, 이상적인 생활태도는 물과 같은 거래요. 물. 물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물은 만물에게, 우리 인간에게 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런 혜택을 주면서도 물이 잘난 척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거역하지 않는답니다. 물이 지 할 일 하지 않고 물이 어떻게 하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면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정말 땅속 저 깊은 곳에, 그리고 더러운 것까지도 싹 다 씻어주고 정말, 그러면서 다시 이게 바다로 빠져서 증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다시 비가 돼서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물처럼 거스름 없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걸 하면 실패를 면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요. 제가 여기서 이까지 깨달았어요. 아, 물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잘난 척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낮은 곳으로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야겠다.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랑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공을 세운 뒤에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길이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흘러가고 다시 얘가 하늘로 올라가 다시 비가 돼서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또
내가 깨달았던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나 혼자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다음 나는 죽어서 썩어서 땅속에 묻히지만 다시 영혼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걸 어떻게 해서 또 전수해 주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또 돌고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조용히 거스르지 않고 물과 같이 만물의 혜택을 주면서 또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자,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면 이 부분은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마음을 이렇게 놓아져 버릴 때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내 마음 스스로가 힘들어질 때 정말 이 말이 그러니까 힘이 많이 됐어요.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당신은 그 생각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 현명하지 못한 내가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밑에 지금 까만 걸로 이걸 꼭기 표시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제가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는 제 멘탈이 약한 거죠. 그까지도 이해했어요. 근데 노예가 된다라는 생각에 그까지 이해되고 그거 안 할 자신 사실은 있어요. 근데 현명하지 못한 대우를 받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하라.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상대가 나를 자기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일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는 솔직히 저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제 속내를 다 숨기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오늘 처음 봤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진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제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는 제가 너무 진짜 쿠크다스 멘탈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저 말 한마디에 내가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그래,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을 읽는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한다면 이제 제가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내 생각이 움직이거나 내 마음이 변한다면 그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맞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내 멘탈이 상대방의 말 한마디, 그런 거에 흔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노자의 말을 듣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은담이라는 책을 저기 도서관이나 뭐 요즘엔 전자책이 많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또 다음에 유튜브에서
책은담이라는 책을 한번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로 그 수업하면서 굉장히 철학 수업을 많이 해요. 성리학 뭐 이런 거 그 시험 쳤잖아요. 역과 이런 데서 시험을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잡과 그다음에 사주 첩경 한의학에서도 사주 첩경 이런 거 시험 쳤거든요. 제가 이 지금 사주팔자 또는 타로 이런 걸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어렵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치가 간단하다. 아까 얘기한 거 음양 오행 그게 다인 것 같거든요. 형충파해 뭐 이런 거 막 그 사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인생 살면서 충도 하고 파도 겪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형충파해도 다 인생사예요. 인생사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론만 알면 알아지는 것 같고 사실 기본에 충실해라 이 말이 정말 맞는 말 같고요. 또 옛말에 그런 말이 없다라는 게 사실 살면서 계속 느끼는 그런 말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점쟁이들한테 가서 사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음 구태라 뭐 이런 바꿔라 이런 거 하면서 뭐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현명하지 못하게 여러분들께 대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시죠? 그 별자리에서 의미하는 거 그게 이제 천궁도라고 있죠. 그게 또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서부터 물고기 자리 2월달, 3월달까지 그 물고기 자리까지 있는 것이 우리 황도 12궁이라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일 자리까지 해서 나눠지는 것이 점성학입니다. 거기도 내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운명 타로 카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전에는 명왕성, 천왕성, 명왕성까지 했는데 그 명왕성이 그 뱀자리, 뱀주인 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몇 년도에 그 명왕성을 이 항도 12궁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 뭡니까? 땅꾼 자리라고 이 별자리가 지금 12자리인데 13자리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학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별자리가 13자리가 된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황도 12궁 해서 12자리까지라고 아시면 되고 뱀자리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아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솔카드 구하는 법은 이제 아실 거고 우리가 그 타로 카드에서 보통 유니버셜 이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가 가장 기본적인 카드 이걸로 아시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모던 카드, 유니버셜 카드가 모던 카드입니다. 모던 카드고요. 마르세유, 마르세유 카드가 클래식 카드입니다. 카드는 똑같이 78장이고요.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는 총 78장. 자, 타로 카드는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0번 바보 카드에서부터 21번 월드 카드까지 총 22장의 이 카드를 뭐라고 한다? 메이저 카드라고 합니다. 메이저 카드. 메이저 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마이너 카드죠. 마이너 카드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6장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즈 카드 완즈 카드가 완즈 카드 있죠. 완즈 카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컵 카드가 있고요.
컵 카드가 있고, 그 다음 검 카드가 있고요. 우리가 코인 카드라고 하죠. 펜타클 카드가 있죠. 요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78장 타로 카드는 0에서 21번 카드, 이게 메이저, 그리고 56장의 마이너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즈 카드, 컵 카드, 소드 카드, 펜타클 카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6장 중에 완즈, 컵, 소드, 펜타클 모두 다 에이스부터 10번까지 존재하죠. 10번까지. 그리고 시종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이트 카드가 있습니다. 나이트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킹 카드가 있죠. 그리고 킹 카드가 있죠. 자, 에이스부터 10번까지 카드를 저희가 일반 카드이기 때문에 56장인데 이게 50장이 되죠. 이 50장이 핍 카드라고 합니다. 핍 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종,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퀸, 킹 카드를 코트 카드라고 합니다. 궁정 카드라고 하죠. 이 모든 카드를 궁정 카드 또는 이 카드를 코트 카드라고 합니다. 코트 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를 보시면요. 자, 메이저 카드는 0번에서부터 월드 카드까지 21번까지 이렇게 메이저 카드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카드에 이름이 있으면 메이저 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 나머지 이 모든 카드들은 56장으로 마이너 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완즈, 컵, 소드, 펜타클이 여기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에이스부터 10번까지, 자, 에이스, 예를 들어서 에이스부터 여기가 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컵 에이스부터 컵 10번까지 그 사이에 있겠죠. 10장이니까 에이스부터 10장까지 요 카드가 픽카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자, 검카드로 예를 들겠습니다. 페이지 카드, 나이트 카드, 퀸 카드, 킹 카드, 요것이 바로 궁정 카드입니다. 페이지, 나이트, 퀸, 킹, 요게 궁정 카드, 픽 카드, 그리고 메이저 카드. 요게 궁정 카드고요. 에이스부터 10번까지니까 나열해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컵. 요게 10장이고요. 마법사 1번, 2번이 여사제입니다. 그리고 3번 여황제, 4번이 황제, 5번이 교황입니다. 교황. 6번이 연인입니다. 6번, 그리고 7번 전차카드, 7번, 그리고 8번 힘카드입니다. 8번, 그리고 9번이 은둔자입니다. 10번 운명카드, 11번 정의카드, 12번 행맨, 13번 데스, 14번 절제, 15번 악마카드, 16번 타워, 17번 스타카드, 18번 갈등, 19번 태양, 20번 심판, 21번 더 월드 카드. 요렇게 됩니다. 네, 요렇게 하고 요거는 10번. 그리고 요거는 궁정 카드. 0번
더 풀. 그리고 1번 마법사, 2번 하이로펀트, 3번 여왕 카드, 4번은 황제 카드, 5번은 교황 카드, 6번은 러버스, 7번은 체리엇, 8번은 스트렝스, 9번은 허밋, 그리고 10번은 휠포춘, 그리고 11번은 저스티스, 그리고 12번은 행맨, 그리고 13번은 데스카드, 14번은 템퍼런스, 그리고 15번은 악마 카드죠. 데빌, 데빌 카드고요. 그리고 16번은 타워 카드, 17번은 스타 카드, 그리고 19번은 태양 카드, 선 카드죠. 20번은 심판 카드, 저지먼트고요. 21번은 더 월드 카드입니다. 자, 요게 18번은 더 문 카드, 0번에서부터 21번까지 22장의 메이저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숫자가 있고 밑에 이름이 나와 있죠. 요게 메이저 카드입니다. 그리고 요게 마이너 카드라고 했죠. 에이스부터 10번까지. 그래서 1, 2, 3, 4, 5, 6, 7, 1, 2, 3, 4. 5가 빠졌네요. 자, 5. 컵 5번이, 울 카드가 빠졌다. 컵 5번이 빠졌네요. 자, 에이스 2, 3, 4, 5. 자, 울 카드 빠졌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에이스 2번,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여기까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카드가 핍 카드입니다. 핍 카드고, 그 다음 여기가 궁전 카드라고 했죠. 그래서 궁전 카드는 페이지 카드, 그리고 나이트 카드, 그리고 퀸 카드, 그리고 여기는 킹 카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페이지도 퀸도 4명의 퀸이 있죠. 나이트도 4명의 나이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이스도 4개의 에이스가 있고 퀸도 4명의 퀸이 있습니다. 킹도 검퀸 있고 컵퀸, 펜타클 퀸, 여기 완즈 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킹, 그리고 컵킹, 펜타클 킹, 완즈 킹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트도 마찬가지 컵, 펜타클, 그리고 당연히 완즈가 있겠죠. 완즈. 시종도 마찬가지죠. 페이지도 컵 시종, 그리고 펜타클 시종, 완즈 시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컵도 있고 검도 있겠죠. 10개가 있고 컵도 10개가 있고 펜타클도 10개가 있고 여기에 완즈도 10개가 있겠죠. 이렇게 타로는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0번부터 세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